안녕하십니까. 시사해설의 김정일입니다. 트럼프의 선거 결과 뒤집기 전략이 김이 빠진 것 같습니다. 이건 제 말이 아니라 보수계 언론의 맏형격인 월스트리트저널의 말입니다. 이 신문은 지난 주말에 사설을 통해서 Georgia certifies Donald Trump lost 이렇게 제목을 뽑았고 AP통신은 트럼프의 법적인 도전이 한계에 부딪혔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Politico 이 신문은 트럼프의 뒤집기 시도가 데드라인의 벽에 부서졌다. Crashes and War of Deadlines 이런 제목으로 전하고 있습니다. 공통적인 내용은 트럼프의 책략이 거의 먹히질 않고 있다. 이제 실패작이다. 이런 판명이 됐다는 얘기입니다. 오늘 아침 월스트리트저널을 보니까 트럼프가 도전을 계속하고 있지만은 그의 선택은 줄어들고 있다. 노엔들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심지어는 일부 공화당 내부에서도 이 도전을 빨리 끝내야 한다는 신호를 보내고 있다. 이런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선거 전부터 트럼프가 결과에 승복을 안 할 것이다. 어떤 형태로든지 시비를 걸 것이다. 라는 예상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선거가 끝나고 3주가 됐는데 대선 전국의 안개는 아직도 짙게 끼어 있습니다. 이제 때는 지금 팬데믹 위기가 최고조이고 국가 안보 위기도 우려되는 시점이기 때문에 국민들의 불안감이라든가 혼란은 심각한 수준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 트럼프의 전략이 뭐냐? 광범위한 선거 부정으로 선거를 내가 도둑맞았다, 스틸 당했다 그런 주장을 계속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무더기로 제소를 하는 것이고 소위 사보타지, 각 주의 선거 결과 확인을 하지 못하도록 연기를 시키는 것, 그리고 주의회의 개입을 통해서 헌법 사항을 이용하는 것 이런 여러 가지 수법을 쓰고 있습니다. 그러나 so far 그의 제소는 36개를 했는데 그중에 24개가 법원에 의해서 초장에 아주 기각이 돼버리고 말았습니다. 변변히 법적인 싸움도 벌이지 못한 상태입니다. 그리고 각 주들이 예를 들면은 조지아 주는 이미 바이든의 승리다라고 이제 서리파이를 했는데 그러나 이제 재검표에 또 재검표를 하자. 그래서 이제 재검표를 또 하게 돼 있습니다. 재검표를 또 하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부터 미시간, 펜실베니아, 애리조나 등이 결과 확인, 그 서리파이하는 마감일이 이제 다가왔습니다. 이 중에 이제 가장 중요한 주가 이제 펜실베니아인데 이 제소 자체가 법원 내에서 지난 주말에 기각이 돼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트럼프가 미시간 주의회 간부들을 화이트하우스로 초청을 해서 선거 결과 확인을 좀 천천히 해줄라 하고 정령을 했는데 미시간 주의회 간부 한 사람이 선거 결과를 바꿔야 될 이유를 나는 발견하지 못했다라고 공개적으로 스테이트먼트를 통해서 밝히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그의 시도가 제일 먹히지 않는다, 실패했다, 김샜다 이런 보도를 주요 언론들이 이제 하기 시작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일부 공화당계 주 의원들 중에서 아직 제소가 이제 상급심으로 간다는 것을 전제를 하고 확인을 연기할 수도 있다. 그러나 결과는 크게 달라지지 않을 것이다. 이제 그런 예상입니다. 아직도 트럼프의 그 후퇴조짐은 전혀 없습니다. 그의 뒤끝이 장난이 아니다 하는 것은 이미 세상이다 하는 일인데 그가 오바마 대통령이 그 하와이 출생증명서 가짜다 하는 주장은 굉장히 오래 했고 사실이 밝혀진 이후에도 그의 소위 그 birther 시비는 지금까지도 계속이 되고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트럼프의 주장은 이제 여러 가지인데 우선 컴퓨터 조작설입니다. 바이든 측이 컴퓨터 프로그램을 조작해서 표를 속였고 집계가 시간상으로 봐서 들쑥날쑥한 것이 그걸 증명한다 이런 주장을 계속하고 있고 그의 변호인인 루디 줄리아니는 그 수법이 베네수엘라의 독재자인 유고 차베스의 수법이고 그가 한 번도 선거에서 진 적이 없는 것이 바로 이것 때문이다. 그런 주장까지 펴고 있습니다. 소위 인공지능 수법 비슷한 거 알고리즘에 의한 조작설을 주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선거관리위원회가 부지자 투표에 그 서명을 대조를 제대로 하지 않아서 민주당 표에 유령표가 많이 들어왔다. 그런 주장도 있고 선거인단 명부 자체가 조작이 돼서 부정투표 숫자가 엄청나다. 그런 주장도 있고 트럼프 쪽에서 이것을 Systemic Voter Fraud, 제도적인 사기투표다라고 주장하면서 36개 무더기 제소를 주로 Battleground States를 중심으로 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법원 측의 반응을 보면은 evidence, 증거가 없지 않느냐
카더라 가지고는 법률적인 심리를 할 수가 없다 한 이유로 처장에 퇴짜를 넣은 케이스가 24건이나 됩니다. 근데 이제 이런 논리가 법원의 판사뿐 아니라 정치권, 즉 트럼프 편에 대해야 될 공화당 내부 조차에서도 나오고 있습니다. 공화당 하원의 랭킹 3위로 되어 있는 그 리즈 체니라는 하원의원이 있습니다. 딕 체니 전 부통령의 딸인데 이 사람이 아주 간단히 얘기했습니다. 증거를 제시해라 아니면 그만둬라 이렇게 얘기를 했고 또 트럼프의 최측근인 크리스 크리스티 주지사, 뉴저지 주지사는 어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트럼프의 법률팀이 한 일은 national embarrassment, 전국적인 좀 국가적인 황당한 일이다, 창피한 일이다 라고 질책을 했습니다. 크리스 크리스티 주지사도 연방 검사 출신입니다. 이 공화당 측의 반응, 당내 의회 쪽의 반응을 보면은 미 람레든가 몇 명의 이제 상원의원들이 입바른 소리를 했지만은 대부분은 침묵으로 일관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즉 트럼프에게 재검표라든가 법적인 이의 제기를 할 수 있는 기회가 법률적으로 주어진 권리인 만큼 그의 권리를 존중해 주자 이런 태도입니다. 그러나 만일 오늘부터 펜실베니아, 미시간, 애리조나 등지에서 이제 각각 자기 준의 마감 시간에 맞춰서 당선 결과가 확인이 되면은 그때는 입장들이 꽤 곤란하지 않겠느냐 이제 그런 예상도 나오고 있습니다. 만일 트럼프가 끝까지 이 결과 승복을 거부하면 어떡하느냐, 화이트하우스에서 나오지 않으면 어떡할 것이냐 그런 시나리오도 이미 있었습니다. 바이든 측 일부에서는 만일 그가 안 떠나면은 페더럴 마샬을 시켜서 여기는 당신 집이 아니니까 트러스패싱 하지 말고 나가시오 라고 하면서 에스코트에서 내보낼 수 있다 그런 얘기까지 나온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바이든 측에서는 아직도 법적인 조치라든가 강제의 조치의 말을 꺼내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 이미 승자로서의 여유를 보이면서 Number one, time to healing, time to united 그런 얘기를 하고 있고 제소 가능성에 대해서는 굉장히 언급을 꺼리고 있습니다. 그냥 당혹스럽다 지금 사태가 embarrassment하다 이 정도의 코멘트만 하고 있습니다. 우선 국가의 상처 치유를 이제 먼저 목표로 삼고 있다는 의미도 있겠고 또 다른 의미도 있는데 여론조사를 해보니까 트럼프의 지지자 중에 무려 77%가 바이든의 승리가 된 것은 사기에 의한 것이다 라고 믿는다는 그런 반응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게 로이터 통신의 조사입니다. 그러니까 1200만 명이나 되는 코비드-19의 사람들이 코비드-19에 걸려서 지금 신음을 하고 있는데도 마스크 소용없다 하고 얘기하는 부류와 비슷한 사람들이다 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이것이 사실은 미국의 민낯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워낙 인구 숫자가 많으니까 바이든으로서는 자극할 필요가 없지 않느냐 그런 정치적인 계산을 했을 수도 있습니다. 민주당 측에서는 서서히 발언의 강도를 좀 높이고 있는데 지금 현재 사태가 트럼프 대 민주주의 정치 제도와의 대결이다 그런 얘기를 하는 사람도 있고 투표인 즉 국민의 뜻과 트럼프의 뜻과의 대결이다 그런 대조를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새로운 화법들이 나오기 시작했는데 그러나 이제 오늘부터 이제 각 주의 당선인자 확인이 이제 시작이 되면은 논란의 열기가 지금보다 훨씬 더 뜨거워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상태에서 모호한 상태가 얼마나 더 가게 될 것인지 또는 불상사나 있지 않겠는지 이런 것에 대한 그 예상이나 조짐을 얘기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모두가 굉장히 조심을 하는 그런 눈치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 트럼프가 믿는 데가 또 한 군데 있는데 바로 수정헌법 제12조입니다. 만일 11월 3일 선거일 날에 승패를 가리지 못하면 주의회가 개입할 권리를 갖게 된다 이런 규정입니다. 예를 들면 각 주의 의회가 각각 한 표씩을 가지고 대통령을 지명하게 되는데 지금 50개 주에서 26개 주가 공화당 다수의 주의회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공화당이 훨씬 유리하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트럼프가 미시간 주의회 리더들을 화이트하우스로 불러서 당선 확인을 좀 천천히 해달라고 종용한 것이 아니냐 그런 설명도 나오고 있습니다. 만일에 미시간 주의회가 트럼프의 말을 고분고분 잘 듣게 된다고 하더라도 그러나 법적인 애매함이 여기 있었기 때문에 쉽지 않을 것이다. 이제 그런 설명도 있습니다. 이 11월 3일 그 당선자를 가려내지 못한 것에 대한 애매함이 있다는 것이죠. 이번 이제 그 팬데믹 사건 때문에 우편 투표가 많았고 그것 때문에 이제 개표가 진행된 것은 뭐 세상이 다 아는 얘기인데 사실은 지금까지 10월 3일에 개표 결과가 연속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것이 아니냐 그런 해석도 가능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법률적으로는 트럼프에게 별로 신통한 옵션이 될 수 없다. 이제 그런 해석도 있습니다. 일정표를 소개해드리면 12월 6일까지
각 주가 30회를 마감해야 됩니다. 그리고 12월 14일에 Electoral College 집계가 되고 내년 1월 3일에 새 의회가 등원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상하원 합동회의에서 이 선거 결과가 제출이 되고 US Congress, 주의회가 아니라 연방의회에서 이것을 확인하면서 대통령 선거에 결론을 내리게 됩니다. AP통신이 어제 이례적으로 트럼프의 트윗, 또 그의 변호인인 시드니 포웰의 주장을 싣고 The Fact라는 란을 마련해서 사실규명까지 하면서 기사를 쓰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트럼프가 I won the election 이 썬데이의 트윗의 내용인데 AP통신이 The Fact를 통해서 No, Biden won the election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미시간, 위스콘신, 펜실베니아, 애리조나에서 그가 승리한 것을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포웰 대변인, 실례했습니다. 포웰 변호사 도미니언 보팅 시스템이라는 소프트웨어를 통해서 사기 선거를 친 것이다. 이것은 베네수엘라의 독재자인 유고 차베스가 만든 것이다. 그런 주장을 싣고 있는데 AP통신의 The Fact의 답변은 유고 차베스는 이미 2013년도 7년 전에 죽은 사람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망신을 줬습니다. 이후에 트럼프의 변호인단은 그녀가 트럼프 그 변호인 측의 단원이 아니다라고 엇갈린 주장까지 나왔습니다. 이로써 한국발 저질 카도라 통신이 주장하던 트럼프 100% 승리 장담, 대형 부정선거 형사소송 이런 소식들이 무색하게 점토했습니다. 이 보카TV 뉴스 월수금 아침 8시 30분에 생방송으로 여러분에게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Gmail로 구독 신청하시면 차 안에서도 셀폰으로 아침 뉴스를 생방송으로 들으실 수가 있습니다. 네, 로컬 뉴스 주요 뉴스 종합하겠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백신이 오는 12월 12일경부터 접종이 시작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정부 당국자는 어제 FDA가 오는 12월 10일에 파이자가 신청한 비상접종 허가를 내주게 되고 허가가 나면 24시간 이내에 전국으로 배송이 실시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접종 순서는 의료진과 경찰, 소방관 등이 먼저고 그 다음이 시설 거주자, 노약자 그리고 일반 시민들은 그 다음입니다. 바이든 당선자 측은 취임 후에 즉시 스티뮬러스 딜을 신속하게 처리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최근 코비드-19의 감염자가 급증하면서 소비자들의 소비가 크게 냉각이 되고 있습니다. 경제 전문가들은 이 사태로 리세션이 이제 오게 되는데 여기에 대비하기 위해서 경기 부양 자금의 신속한 제공이 필요한 것이다라는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바이든 당선자가 국무장관 등 내각을 내정하고 이것을 내일쯤에 발표할 예정입니다. 새 국무장관에는 전 스테이트 디파먼트 2인자였던 앤토니 블링컨이 내정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땡스기빙 여행 기간 동안 이미 수백 명이 공항을 점령하고 있습니다만은 팬데믹이 급증했기 때문에 마지막 취소라든가 이런 변동사항이 굉장히 많습니다. CDC는 당초에 여행 삼가를 시민들에게 종용했습니다만은 이때는 이미 시민들이 여행길에 나선 것이었습니다. 로컬 뉴스입니다. 나일스 양로원 등 양로원 10개 정도가 오늘부터 파업에 들어가게 됩니다. 이들은 임금 또 안전조치에 대해서 협상을 벌였지만 합의에 이르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한인들이 많이 거주하는 나일스 양로원에서는 코비드-19로 인해서 50여 명이 이미 사망했습니다. 일리노이주 내 어제 코비드-19 감염자가 새로 12명이 발생했습니다. 사망자는 76명입니다. 현재 주정부는 3등급 제약을 실시하고 있는데 여기에 따라서 인도어 다이닝이 금지가 되고 대부분의 사업장이라든가 공공장소가 폐쇄되어 있습니다. 경찰이 어제 밀워키 서버븐몰의 그 총격 사건 용의자로 15살 난 남자 한 명을 체포했습니다. 경찰은 이 몰의 두 그룹이 다투다가 총격이 발생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 총격 사건에 8명이 부상을 당했는데 경찰은 용의자가 미성년자라는 이유로 신원을 밝히기를 거부했습니다. 여러분 3W라는 말 들어보셨죠? Wearing a mask, watching distance, washing hands 이 세 가지입니다. 여러분 건강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